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군터, 레이 미스테리오, 도미닉 미스테리오, LA 나이트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WWE는 내년 1월에 로우를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늘 그랬지만 이번만큼은 더욱 신경 써서 레슬매니아 못지않게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TKO 홀딩스 그룹 CEO인 마크 샤피로는 로우를 위해 넷플릭스와 거래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인 테드 서렌도스와 넷플릭스 최고 재무관리자 스펜서 뉴먼의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설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까스로 WWE와 넷플릭스가 10년 독점 중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넷플릭스는 WWE에게 10년 동안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50억 달러, 약 6조 6,705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로우가 기대 이하이면 넷플릭스는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WWE와 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터는 예전에 유럽과 NXT UK에서 활동할 당시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절대 이주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군터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고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저는 유럽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걸을 뿐이었죠. 그래서 미국 이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지난 7월 17일 무릎과 발목, 어깨 등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적외선 사우나, 냉찜질, 마사지와 같은 요법을 한 달 동안 계속 받았고 마침내 8월 19일이 돼서야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로우에서 경기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계속해서 몸 관리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레이 미스테리오는 인터뷰를 통해서 도미닉 미스테리오와 마스크 대 헤어 매치를 제안했고 보너스로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코수염도 밀어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도미닉 미스테리오는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마침내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그 멍청이가 마스크를 걸고 싶어 한다면 저도 코수염을 기꺼이 걸겠습니다. 내가 피할 줄 알았겠지만 바로 수락해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승리는 확고해졌고 내가 역대 최고의 미스테리오라는 각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나이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US 타이틀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로건 폴과 다르다며 앞으로 책임지고 훨씬 더 많은 US 타이틀 매치를 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슬보트에 따르면 바티스타와 드루 맥킨타이어의 영화 더 킬러스 게임이 2024 WWE 배신 베를린에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드루 맥킨타이어 대 CM 펑크의 스트랩 매치를 후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니키 크로스가 최근에 WWE와 새로운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한동안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불안해 보였지만 WWE에 남기로 결정했고 요즘은 와이어트 6의 멤버로 다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빈스 맥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2020년부터 제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성폭행 의혹이 다시 크게 제기되면서 그의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중단되다가 다시 재개되다가 몇 번 반복되어 왔지만 끝내 넷플릭스에서 빈스 맥맨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목은 미스터 맥마흔이며 9월 25일에 넷플릭스에서 첫 선을 보일 것입니다. 진더 마을은 최근 빌 애프터와 인터뷰에서 아직 AW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스케줄만 잘 조율해 준다면 AW든 신일본이든 TNA든 어딜 가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진더마을은 현재 GCW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니키 벨라의 남편 아르템 치그빈체프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나파 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오후 2시 18분쯤 25,000달러, 약 3,338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지금은 풀려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현재 경찰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완전한 기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도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지난 2017년 니키 벨라는 댄싱 위드 더 스타즈에서 아르템 치그빈체프와 파트너로 만났고 그렇게 눈이 맞아서 2019년에 약혼해서 2020년 7월에 첫 아들인 마테오를 맞이했습니다. 결혼은 니키 벨라가 아르템에게 그의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식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러시아인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에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템은 이제 가정폭력으로 체포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키 제임스는 최근 링더 벨과 인터뷰에서 남편 닉 알디스와 재회하기 위해 WWE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스맥다운에서 단장의 조수로 일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잠재적인 컴백을 암시했고 또한 닉 알디스가 단장 역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며 그가 자랑스럽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키 제임스는 OVW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여성 인재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약간 바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WWE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 TNA X 디비전 챔피언인 마이크 베일리는 NXT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 베일리는 자신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길 바라고 조 핸드리가 NXT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줄리아는 얼마 전 마리 골드를 떠나면서 일본의 모든 동료와 팬들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줄리아는 WWE로 진출하게 된다면 줄리아라는 닉네임을 그대로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NXT PL이 노머신은 9월 1일에 열리며 그날 줄리아가 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믹 폴리는 최근 니켈 시티 코믹콘에서 연설한 동안 AW의 MJF와 은퇴 매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믹 폴리는 올해 초에 마지막 경기를 위해 다시 훈련을 시작했지만 뇌진탕과 건강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믹 폴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는 MJF와의 경기가 반드시 성사될 거라고 확신했고 같이 꽤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노 5세가 향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WCW 스타이자 루차의 전설이었고 루차 리브레와 프로레슬링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산을 남겼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8월 27일 NXT 시청자 수는 61만 5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63만 9천 명보다 감사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17 레이팅 기록했으며 지난주 0.16 레이팅보다 근소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